여러분, 밤마다 조롱이 홀로 있을 때 마음속 빈자리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 외로움이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말로 꺼내지 못하고 조롱이 삼키곤 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85세 의사 박세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여성들이 외로움을 따뜻하고 조롱이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90%의 남성이 모르는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욕구를 넘어서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삶의 진정한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수많은 환자분들, 전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따뜻한 연결과 스스로를 돌보는 충만한 시간을 간절히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과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놀라운 내면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지혜를 꺼내어 실천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그 실천의 용기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라정은 10년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 68세 은자 씨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주제의 핵심을 관통하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계셨는데 그 외로움은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은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고백했습니다. 박사님,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무겁게 느껴져. 밤이면 쉽게 잠도 오지 않고 마치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깊은 공허함을 느껴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 외로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찾아올 때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혼자 있는 시간은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한 후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자 씨, 자신을 오롯이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은자 씨의 텅 빈 일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섬세하게 돌보는 아주 작은 실천, 즉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다고 손사래를 치시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진료실에 들어서는 은자 씨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은은하면서도 화사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기찬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밤에 잠이 정말 잘 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녀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외로움의 그림자를 따뜻하게 녹여내는 내면의 깊은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자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 놀라운 내면의 변화를 능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변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핵심적인 지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따뜻하게 해결하고 승화시키는 과학적이고 매우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여성의 몸과 마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장년층 부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개인의 행복과 자기 존중감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귀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이와 사회적 시선에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하고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단 5분의 아주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밀스러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오롯이 자신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을 선물하셨나요? 혹시 지금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신다면 오늘 저 박세훈과 함께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그동안 감춰져 왔던 그 따뜻한 비밀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어색하거나
혹은 사회적 통념 때문에 부끄럽거나 꺼려지는 감정을 느끼시나요? 저 역시 30년 넘게 의사로서 이 민감한 주제를 처음 환자분들과 이야기할 때 그 어색함과 주저함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85세의 의사로서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과 삶을 깊이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의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장 자랑스럽고 따뜻하게 돌보는 핵심적인 자기 돌봄, 셀프케어의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민감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진솔하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의 통계 자료를 통해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23년 워머나이저라는 유명 브랜드가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의 빈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통계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일주일에 평균 2.3회 자의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8회보다 다소 낮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여성은 일주일에 평균 1.6회로 세계 여성 평균인 1.4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통계를 처음 봤을 때 한국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과 무언의 압박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한국은 세계 평균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과 생활 패턴 속에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쁜 일상, 치열한 경쟁,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가정과 직장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강한 책임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와 돌봄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해소하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해결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누리는 반면 여성들은 여전히 그런 건 부끄러운 거야 혹은 나이 들면 그런 건 잊어야지라는 무언의 강한 압박을 느끼며 자라왔습니다. 게다가 체계적이고 건강한 성교육의 부족 역시 이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성적인 욕구에 대해 제대로 배우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민수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단적으로 몰아주는 사례입니다. 민수 씨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제 남편은 수시로 자신의 욕구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요구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는 더더욱 없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망설임과 함께 억압된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최근에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 깊이 돌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과 몸의 소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늘 가족이 먼저랐죠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과 감각을 천천히 탐색하며 내면의 편안함과 안정을 찾아보세요. 몇 주 뒤, 민수 씨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녀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남편과도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민수 씨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의 대화와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남편과 솔직하게 나누는 법을 용기 있게 배웠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자의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의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매우 자랑스러운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를 비판 없이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 주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저는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통계와 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남성과 여성은 욕구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이해하고 각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자기 돌봄의 방법을 용기 있게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장년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가장 흔하고 해로운 오해를 깨뜨려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 들면 성적인 욕구는 자라니 사라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성이라면 폐경 이후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죠. 하지만 저는 85세의 의사로서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깊이 돌보며 확신을 가지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큰 오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장년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깨고 나이에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2년 영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한 조사 결과는 이 오해를 명확하게 깨뜨려 줍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50세에서 75세 여성 중 무려 50%가 여전히 정기적인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0%는 자의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폐경 후에도 성적인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여성의 몸은 폐경 이후에도 일정량의 테스토스테론을 꾸준히 생성하며 이 호르몬은 성적인 욕구와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40% 이상이 성적인 욕구를 꾸준히 느끼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 친구,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생생하고 진실된 이야기들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혜경 씨의 이야기는 이 점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혜경 씨는 5년 전 폐경을 겪으면서 이제 내 몸은 그런 욕구와는 멀어졌겠지라고 단정하며 스스로를 억압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녀는 매우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사실 요즘도 가끔 마음이 설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제가 혹시 이상한 건 아닐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사회적 시선에 대한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혜경 씨, 그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몸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사랑과 기쁨, 그리고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그 마음을 환영해 주세요. 혜경 씨와의 깊은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그녀에게 작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사화 중이거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자신의 손을 활용하여 몸을 부드럽게 탐색하며 편안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라며 부끄럽게 손사래를 치던 혜경 씨였지만 몇 주 뒤 그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제 몸과 대화하니 몸도 마음도 몰라보게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만 크게 보였는데 요즘은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좋아 보여요. 혜경 씨는 자의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자신감은 그녀의 일상생활 전체에서 밝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훨씬 더 활기차게 웃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활력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혜경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예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성관계를 중단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는 데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랑하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라고 스스로를 통제하곤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건강 문제나 성관계 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2023년 한국 여성 건강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25%가 질건조증이나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의는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장벽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넘을 수 있는 탁월한 대안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의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의 속도와 편안함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자신을 위한 가장 순수한 시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결코 성적 욕구와 행복을 막는 단단한 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60대, 70대, 심지어 그 이후의 노년기에도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표현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혜경 씨처럼 여러분도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분명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며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활기찬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얼굴 가득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직접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미소는 85세인 저에게도 큰 힘과 감동을 주곤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하고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남녀의 성적 활동 연령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관계의 균형을 찾는 핵심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성적인 욕구를 느껴서 당황하거나 어색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한쪽은 여전히 마음이 설레고 활력이 넘치는데, 다른 쪽은 신체적, 심리적 이유로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그 간극은 때로 부부 사이에 큰 어색함이나 애로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85세의 의사 박세훈입니다. 3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깊이 돌보며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는 나이에 따라 그 흐름과 강도가 다르게 진행되며 그 차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건강한 균형을 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녀의 성적 활동 연령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절정기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남성은 대체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성적인 욕구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 그들의 몸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하며 에너지가 넘치죠. 하지만 50대 이후로는 이 호르몬 수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성적 활동 빈도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그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의 성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만족도가 높은 시기를 맞습니다. 이 시기, 여성은 자신의 몸과 감정에 대해 더 깊은 자신감을 느끼며 성적인 만족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정서적, 신체적 지원과 파트너와의 친밀감이 유지된다면 여성의 이러한 욕구는 60대, 심지어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영국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40%가 여전히 꾸준한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부부 사이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부부 간 연령 차이나 성적 욕구의 타이밍 차이로 인해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성적인 관심이 줄어드는 동안 아내는 50대 초반에 여전히 활발하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은 부부 사이의 오해나 정서적 거리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는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우린 서로 깊이 사랑하는데 왜 이 부분만 이렇게 어색하고 멀게 느껴질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솔직한 자기 돌봄과 상호 이해에 있습니다. 제 환자 70세 재랑 씨 부부의 사례는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재랑 씨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롱하고 슬픈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제 남편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원해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혹시 잘못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애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랑 씨의 남편은 75세로 최근 몇 년간 건강 문제와 육체적 피로감 때문에 부부 관계에 매우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랑 씨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남편에게서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재랑 씨,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세요. 그 자기 돌봄이 오히려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저는 재랑 씨에게 자의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동시에 저는 부부가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솔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할까 걱정하던 재랑 씨였지만 몇 달 뒤 그녀는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제 마음을 더 이해하고 노력해 주려 해요. 요즘은 단순히 성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잡고 산책하거나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스킨십의 시간이 훨씬 늘어났어요. 재랑 씨는 자의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돌보면서 내면의 여유와 평온을 찾았고, 그 여유는 놀랍게도 부부 사이에 더 깊은 스킨십과 의미 있는 대화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비록 성적인 관계는 드물더라도 서로에 대한 따뜻한 유대감과 애정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랑 씨 부부의 이야기는 부부간 욕구의 차이가 반드시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차이는 오히려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의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의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대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부부 관계에 더 많은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따뜻하고 이로운 방법입니다. 2023년 한국 부부 건강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여성은 부부 관계 만족도가 무려 3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의가 단순한 개인의 행위를 넘어 관계의 균형과 질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여러분, 부부간 성적인 욕구의 차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차이를 비난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각자의 방식으로 욕구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관계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가 이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된 유대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실용적으로 확장하여 여성들이 자신을 위한 조롱하고 따뜻한 시간을 상상하고 구체화하는 법, 즉 자의 방식과 실천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의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어색하거나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이 자기 돌봄의 시간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는 모습을 직접 봐왔습니다. 자의는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는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 여성 건강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35%가 자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이미 많은 여성들이 이 따뜻한 자기 돌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중장년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고 효과를 본 자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의 물줄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65세 수진 씨는 이 방법을 통해 자의에 대한 첫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뎠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애로움에 빠져 있었는데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샤워 시간을 활용해 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사워기 물줄기의 세기를 부드럽게 조절하며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느낌에 오롯이 집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다던 수진 씨는 몇 주 뒤, 박사님, 샤워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 물줄기의 따뜻함이 제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는 물줄기의 세기를 조절하며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그녀를 짓누르던 긴장과 애로움이 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60세 미영 씨의 이야기가 대표적인데, 미영 씨는 폐경 후 성적인 욕구가 사라질 줄 알았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설렘에 오히려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영 씨, 그 설렘을 환영해 주세요. 조롱한 방에서 부드러운 핸드크림이나 오일을 바른 손으로 자신의 몸을 천천히 마사지하며 그 설렘을 탐색해보세요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미영 씨는 박사님, 제 몸이 이렇게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 긴장이 풀리면서 잠도 정말 잘 와르라고 변화를 전했습니다. 미영 씨는 자의를 통해 자신의 몸을 새롭게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깊은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성인 영상이나 소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고 청결한 섹스토이를 사용하라 자신의 몸에 선물을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자기 사랑의 방식을 찾아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라정을 마무리하며 자의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놀라운 이점을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이 가볍게 이완되는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85세의 의사로서 그 따뜻한 순간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의는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강화하는 과학적이고 따뜻한 행위입니다. 자의 시 우리 몸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그리고 멜라토닌 같은 행복 및 이완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활력을,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감을, 옥시토신은 따뜻한 유대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그리고 멜라토닌은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선사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마치 몸과 마음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천연 처방전처럼 작용합니다.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1, 2회 자의를 하는 여성은 스트레스 수치가 30%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이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자의가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신건강 비결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 환자 66세 현주 씨의 이야기는 이 효과를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현주 씨는 몇 년 전부터 심한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녀에게 자의를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현주 씨였지만, 몇 주 뒤 박사님, 자의 후 잠이 너무 잘 와.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현주 씨는 자의를 시작한 후 불면증이 줄었고, 놀랍게도 담당 의사와 상의하라 고혈압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주 씨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202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의를 하는 사람들은 면역세포 활동이 20% 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감기나 피로에 덜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자의는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심장학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 1, 2회 성적 활동, 자의 포함을 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자의가 가벼운 유산소 운동처럼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학적 증거는 자의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의는 또한 우울한 감정을 완화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67세 미영 씨는 자의를 통해 이젠 거울을 볼 때 주름보다 제 미소가 먼저 보여요. 내가 이렇게 따뜻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변화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편견에 갇히지 말고
이 따뜻한 자기 돌봄을 당당하게 시작할 용기를 내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따뜻한 야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의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임을 깨닫고 한국 사회의 편견을 넘어 자기 돌봄의 가치를 당당히 지켜내는 법을 함께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85세 의사로서 30년 넘게 여성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 여성 건강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은 삶의 만족도가 35%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할 때 삶 전체가 얼마나 더 빛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71세 랑숙 씨는 이젠 부끄럽지 않아요. 남편도 저를 이해해 주니 더 당당해졌어요라며 자의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남편은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나도 기쁘다며 아내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했다고 합니다. 랑숙 씨 부부는 자의가 부부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여러분, 자신의 몸과 감정을 존중하세요. 나이도, 사회의 낡은 시선도 여러분의 행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당당한 돌봄입니다. 부부라면 이 야정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고 혼자라면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한 성소로 만드세요. 그 실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밤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촛불을 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깊이 귀 기울여 보세요. 65세 수진 씨가 이 시간이 제 하루를 바꿨어. 이젠 나를 더 사랑해요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여성들이 이 작은 실천을 통해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 자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한 선택입니다. 사회가 뭐라 하든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야정을 통해 변화된 삶을 꿈꾸는 여러분께 저는 진심 어린 응원과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 박세훈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